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5일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라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핵무기 저장고 건설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시금 이렇게 직접 핵 위협에 나선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러시아가 이제 새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위협을 계속했었습니다. 예. 그 제일 큰 목적은 서방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핵전쟁이나 3차 대전으로 비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의 수준, 지원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를 좀 억제해야 될 좀 긴급한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요. 특히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200km가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예. 근데 작년 12월에 러시아, 벨라루스가 단일 방어 공간이라는 데 합의했거든요. 그걸 관리하면서 전략적 요충지의 활용 가능성을 좀 높이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발경을 가지고 직접 핵 위협에 나섰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협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고농축 우라늄을 함유한 전차 포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 포탄에 핵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앤나벨 골디 영국 국방 차관이 요번에 제공하는 챌린저 2 전차에 사용하는 포탄이죠. 그 일부가 열화 우라늄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네. 열화 우라늄탄은 그 이름 그대로 핵무기를 만드는 우라늄 농축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핵 반응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터질 때 일부 핵물질이 조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규약의 제재를 받지는 않고요. 걸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재래 포탄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벨라루스에 배치할 이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규모라든지 언제까지 전술핵 배치를 마치고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시기를 특정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 핵 보유국들은 그 핵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 저희가 흔히 고의적 모호성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배치하는 전술핵의 경우는 이 중앙 저장 시설에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시기가 알려지면 요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 같은 것은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밝혔듯이 7월 1일까지 저장 시설을 완공하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실제로 배치는 할 것 같고요.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이미 제공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칸데르는 2,500km에 핵탄도 50km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력의 전략 핵을 배치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건 요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고의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푸틴 대통령이 자국 언론을 통해서 이 벨라루스로부터 장기간 핵 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핵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를 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미국에서 이 부분을 반대할 명분을 없애겠다 좀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저희가 좀 역사를 보면 러시아가 이제까지는 나토가 미국의 전술핵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게 NPT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토는 처음에 NPT 할 때 양자 협상, 미국과 소련 협상에서 핵 공유 금지 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죠. 그 논리를 이번에 푸틴이 역이용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전이 아니라 배치니까
나토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NPT 위반이 아니다. 뭐 즉 그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을 배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러시아가 자국이 아닌 나라에 지금 전술핵을 배치한 게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그러니까 냉전 이후 30년 만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 러시아가 핵 태세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핵 위협이 이젠 정말 현실화됐다라는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각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나토도 그런 우려는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의 징후는 없다. 이제 계속 관찰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지금 러시아가 미국의 감시 없이 당장 발사할 수 있는 거는 지상이나 이제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미사일은 이제 탄도도 이제 올려야 되고 중앙 저장 시설에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요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감시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전술핵 벨라루스 배치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기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레드라인이 넘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은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서방의 무기 지원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산 최신 전차를 지금 앞세워서 이제 대규모 영토 탈환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그에 반격하는 이제 태세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뭐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이 배경은 좀 맞다고 보세요? 예, 러시아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50대 1의 전쟁이다. 이제 무기 지원국이 50개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러시아의 전략을 보니까 영토 확장을 최우선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서방 무기를 소진시키는 좀 참호 전략을 이때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 20일이든가에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5억 달러의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고 또 최근에 3월 3일 숄츠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지속한다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서방의 무기 지원의 기간 그리고 수준이 이제 더 길어지고 이제 높아지고 있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더 길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좀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가장 좀 유력하다. 큰 배경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도 향후 1년간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이 폴란드에 지금 미군이 첫 연구 주둔지를 설치한 것도 아무래도 이런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폴란드가 이번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무기도 지원하고 있고 또 난민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폴란드의 식민지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폴란드 포스난에 캠피 코시우코스 그러니까 일종의 미 5군단의 폴란드 본부입니다.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우선 영구기지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이제 미국의 개입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좀 상징적 신호입니다. 이제 단지 병력이 13명밖에 안 되는 일종의 행정지원본부이기 때문에 뭐 군사적 의미가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커 보입니다. 예. 러시아의 이러한 핵 태세 전환에 과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대응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러시아의 핵무기 상황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벨라루스에 아직까지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라는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전략 태세를
바꿀 혹은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미국의 이런 대응 방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이 1,100km나 되는 굉장히 긴 지역이고 또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 사용은 대응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동 같은 것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핵 전쟁이나 3차 대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금보다는 좀 태세를 높여서 더 감시하고 관리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여러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바로 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천을 공격하거나 군사적 지원이나 공격을 강화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제 그 정도 동의를 이제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도 같이 핵으로 대응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지위랄까요? 이제 그런 거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감시 관리를 태세를 높이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군사적 또는 뭐 감시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대응이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런 대응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벨라루스를 러시아가 핵 인질로 삼은 꼴이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 또 실효성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근데 이제 안보리가 이번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의 해결 기능을 조금 이제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특히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용해야 될 지역이 이제 사실상 러시아 영토고 핵 오염의 좀 위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운반 상황에서 요격당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좀 국제적 지지를 해왔던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를 지지할 좀 그런 근거를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아직은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안보리 소집까지 뭐 소집이 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정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요구가 관철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도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한미일,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워낙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전술핵 전진 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혹은 독자 핵 무장론도 다시금 대두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핵 어뢰 또 공중의 핵 폭발 이런 실험을 했고요. 또 이제 최근 러중 정상회담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중성자 원자로 이제 1년에 50개 정도 그 전술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런 핵 어떤 위협이 북중러의 연대 속에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아마 국민들도 공감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에 대한 찬성 비율이 뭐 70% 후반대까지 올라갔다. 좀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은 이제 그렇게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좀 자극하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제 저희 윤석열 정부 간에 이제 합의도 있었듯이 확장 억지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하는 데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핵무장 논의가 실제적으로 정책 무대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봤듯이 확장 억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제 우리 자강 노력, 한국형 이제 일종의 핵 억지 노력도 해야 된다는 여론은
이제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